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를 영입하느냐 수비수를 영입하느냐 다양하게 다뤄봤죠. 뭐 산초, 베르너, 쿠티뉴, 우파메카노, 아케, 뭐 정말 다양하게 다뤄봤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수비도 지금 문제점이 있고 중원을 뺀 수비도 문제점이 있고 공격진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공격진만 영입하는 게 맞을까? 수비진만 영입하는 게 맞을까? 정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왜 알아보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첼시 팬분들이 야, 수비를 먼저 영입을 해야지. 지금 공격 뭐 그게 급해? 지금 너 센터백 못 봤어? 왼쪽 풀백 못 봤어? 수비부터 영입을 해야지. 캐퍼부터 갈아치워야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뭔 소리야. 산초 먼저 사고 너 지금 스트라이커들 못 봤어? 탐이 빠지면 지금 심각해. 스트라이커 영입해야지. 이런 공격 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아예 그냥 공격 쪽만 영입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수비 쪽만 영입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A안입니다. A안은 말 그대로 공격진을 대거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수비진을 교체하지 않고 공격진을 대거 교체하는 건데 또 왼쪽 풀백을 교체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서 또 그렇게까지 영입하지 않잖아요. 뭐 공격수만 어떻게 영입합니까? 왼쪽 풀백까지 영입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련해온 안으로는요, 산초, 베르너, 보가, 텔레스인데 산초, 보가, 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영입 명단이 실제로 있지만 베르너는 조금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라우타로로 넣으셔도 되고 원하는 공격수로 넣으셔도 돼요. 이걸 한 1000억쯤으로 봅시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아시죠? 이렇게 제가 그냥 가격표를 대충 매겨왔는데 첼시가 거론되는 게 뭐 판매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3천억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2천억 3천억 사이라고 놓고 보면 산초에 한 1,500억을 드리고 공격수 뭐 저는 베르너를 뽑았지만 공격수에 한 900억 800억 뭐 1,000억 이렇게 드리고 보가를 다시 바이백으로 데리고 와서 한 200억쯤에 데리고 오고 한 19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0억에 데리고 오고 텔레스를 한 400억에 데리고 와서 한 3천억 정도 언저리로 될 수 있게끔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 공격진의 최대 메카는 산초죠. 산초를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봐도 될 만큼 산초인데 공격진은 대대적인 교체, 수비는 왼쪽 풀백. 정말 시급한 취약점만 보강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센터백 조합도 암파드가 들어오든 미아즈가가 돌아오든 어쨌건 영입 없이 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첼시의 실점이 39점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토트넘을 제외하고 나면은 8위권 위로는 첼시보다 실점을 많이 한 팀이 없어요. 최고 실점입니다. 근데 득점은 4위거든요. 그냥 지금 멤버로도 득점 4위를 하고 있을 만큼 레스터, 맨시티, 리버풀을 제외하고 나면 최고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약간 꽈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비 보강을 해야지 공격 보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가 한참 잘 나갔을 때가 어느 때냐면 맨시티한테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하기 전이 제일 잘 나갔습니다. 막 6연승도 하고 그럴 때니까. 그때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5경기를 한번 봤는데 버니한테 2대4로 첼시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4대4로 아약스를 극적으로 무승부로 잡아냅니다. 이게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가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포를 1대2로 잡습니다. 와포드를. 그리고 크리스탈 팰레스를 2대0으로 잡는데 그 사이 맨유한테 한번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경기를 다 놓고 보면 3승 1무 1패고 리그는 전승입니다. 리그 기록은 전승. 뭐 맨유전은 리그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승을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기록이 두 가지가 보이죠. 실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크리스탈 팰레스전을 제외하면 계속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득점을 하고 있다는 거. 맨유전도 득점을 해냈습니다. 사실 리그가 중단되기 직전까지만 보면 한참 안 좋을 때는 2골? 4골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4골을 먹히면 절대 못 쫓아갔어요. 첼시는 2골도 첼시가 얻기 힘들었어요. 레스터전이나 아스날전이나 2대2로 비기면 비겼지 그걸 뭐 3대2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올 시즌 수비는 어차피 안 좋았거든요. 근데 공격력으로 계속해서 그걸 뒤집으면서 지금 4위가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때 벌어놓은 승점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공격이 잘 될 때는 수비가 조금 안 되더라도 잘 나갔었습니다. 그걸 놓고 보니까 공격진 A안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시면 베르너는 리그 2위, 득점 2위입니다. 산초만 놓고 봤을 때 분데스리가 3위, 14골 15도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지난 시즌이 아자르의 최대 커리어 하이였어요. 16골 15도움이었는데 이게 전 시즌을 다 치렀던 기록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데스리가도 섰기 때문에 산초는 23경기에 이거에 근접하는 기록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어린 선수가 아자르처럼 이런 성적을 낸다는 건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전방에 베르너, 뭐 보가 플리식을 이렇게 뭐 교체를 해도 되고 플리식 오도이로 교체를 해도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초 오도이, 산초 보가로 1, 2선이 구성이 되고요. 밑에를 받치는 게 이제 지에은은 당연히 영입이 됩니다. A안이든 B안이든 지에은이 있어요. 어차피 영입이 됐기 때문에 지에으, 코바치치, 뭐 캉테, 조르지뉴, 뭐 마운트, 바클리가 이렇게 받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격진이. 거기에 왼쪽 취약점이었던 텔레스만 보강이 되면 지금 스쿼드에서도 충분히 저는 우승에 도전해볼 만한 스쿼드가 갖춰졌다고 봐요. 센터백이야 안파도도 돌아오고 뭐 토모리 임대를 막고 그러면은 루디거, 주마, 텐센 중에 정리가 되고 안파도, 토모리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센터백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오른쪽 풀백도 좋은 상황이고 왼쪽 풀백도 텔레스가 보강되면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이고 케파도 살아나는 분위기라면 잘하면 내년 시즌에는 정말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공격진이 빵빵하니까요. 그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윌리안과 페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윌리안과 페드로는 없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있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윌리안만 남아도 저는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는 하겠지만 수비진이 더 보강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둘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안은 수비수의 전원 교체입니다. B안에 나오는 선수는 왼쪽 풀백에 텔레스를 사고 센터백은 루디거와 1000억이 넘는 걸출한 공격 센터백 쿨리발리 폼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라포르테 이런 식으로 되게 월급급의 센터백을 데리고 오셔도 되고 뭐 오파메카노나 벤 화이트, 아케처럼 한두 명을 더 데리고 오셔서 아예 물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골키퍼에 오블락을 놨습니다. 거기에 공격수를 특히 윙어를 아예 영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윌리안과 페드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쿠티뉴 임대가 한번 거론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오나나가 더 가까워서 오나나를 넣을까 그러는데 이쪽에 산초와 베르노가 있어서 이러면 너무 밸런스가 붕괴돼서 오블락을 넣어봤습니다. 오블락과 저는 개인적으로 영입만 할 수 있다면 맨시티가 징계를 받고 뭐 이런다 그러면 라포르테도 좋고 쿨리발리도 좋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뜰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서 제가 뜰 건데 이렇게 거물급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저희 수비가 진짜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전 루디거 짝으로 수비 라인을 이렇게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선수만 오면 우리 수비진도 되게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우리의 실점이 8위 위로는 우리보다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 없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첼시가 실점을 줄이고 또 문제되는 게 뭐였죠? 후방 빌드업을 해줄 센터백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만 해결이 되면 정말 많은 수의 실점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 첼시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첼시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실점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 맨시티 리버풀이 정말 유례없는 각축전을 벌일 때도 유일하게 두 팀이 20점대 실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0점대 밖이었어요. 그 두 팀만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건 두 팀이 득점도 많이 했지만 실점도 적게 했다. 어쨌건 맨시티가 득점을 더 많이 해서 실점을 조금 더 했는데도 우승을 했지만 어쨌건 실점이 적은 건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올 시즌도 놓고 보면 리버풀만 20점대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우승을 노릴 거라면 실점을 줄여라. 이건 뭐 당연한 공식인 것 같아요. 게다가 비안에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건 공격진에서 포텐이 터진 선수들이 꽤 있어요. 타미, 마운트도 있고요. 부상당하기 전에 플리식인데 이제 이 사태 이후로는 회복이 될 거고요. 오도이 있고요. 거기에 지에으까지 합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구성이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시즌 기준으로요. 거기에 쿠티뉴 정도만 얹을 수 있다 그러면 젊기도 젊고 경험도 있고 이젠 타미와 마운트도 한 시즌을 풀로 보내봤기 때문에 한 시즌을 운영하는 방법도 알 거고요. 지루가 재계약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 정도만 남아준다면 타미, 지루, 뭐 뉴스에서 올라온 브로자나 뭐 이런 선수로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 오도이도 없고 오도이도 부상으로 빠졌고 플리식도 부상으로 빠졌고 이럴 때도 득점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격력은 어느 정도 램파드 감독이 검증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공격적으로 좀 크로스, 양지르 크로스를 넣어줄 텔레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메잘라 역할에서 굉장히 좋다 그러는, 그리고 윙어로도 쓸 수 있는 쿠티뉴까지 온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뭐 방패로 때리는 팀이냐 이렇게 봤을 때 공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쿠티뉴, 오도이, 플리시 요 조합은 부상만 아니면 잘 나갈 수 있는 조합들이긴 합니다. 정말 수비적으로 든든하네요. 원래 첼시 아이덴티티가 걸레 수비가 좋은 팀이고 수비로 뭐 때리는 팀이었잖아요. 공격, 이걸 예를 들면 되겠네. 토레스나 이런 선수들이 득점이 되게 현저히 낮아도 윙 쪽이나 중원이나 수비가 잘 막아서 우승 경쟁을 계속하기도 했고 챔스권을 꾸준히 나가기도 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타미가 토레스보다도 많이 늦거든요, 실제로. 다음 시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선수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이걸 짤 땐 공격진이 너무 좋으니까, 이름 네임밸류만 봤을 때 공격진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수비진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수비로만 짜는 것도.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짠 라인업은 이겁니다. 이쪽이 수비, 이쪽이 공격입니다. 공격 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임밸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확 올라가고 산초가 일단 든든하기도 하고, 다만 이 수비가 아직도 조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루디거의 짝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루디거 안파두가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 조마나 텐센이 나온다 해도 센터백은 조금 빌드업 면에서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밑에 부분이 좀 부실한 느낌이 있고요. 수비를 보시면 오블락이란 존재 자체가 수비를 너무 든든하게 하네요. 노이어를 놓고 보셔도 돼요. 야, 근데 이 수비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진도 너무 좋고, 여기에 걸출한 센터백이라는 이름 하나 적었을 뿐인데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 거기에 텔레스 있고, 공격진도 이 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두 골로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공격진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올 시즌 공격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지에의 있고 쿠티뉴만 들어가도 이렇게 좀 사네요. 좀 전체적으로 살아서 저도 딱히 못 고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산초 있는 쪽?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시든 재밌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A라고 적어주시는, B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까지 달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너무 재밌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거든요. 야, 이건 말이 되고 이건 말이 되냐? 산초가 오는데 베르너가 어떻게 오고, 그런 거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극단적으로 놨으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서 엄마가 좋다고 해서 아빠가 좋은 건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잘 짰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생방송은 조금 뒤로 미뤄졌다라는 점, 4월부터는 제대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실망만 안겨드려서, 대신 컴퓨터가 마련되는 대로, 컴퓨터가 좀 좋아지는 대로 바로 생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항상 제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앙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